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리그1 24라운드도 종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2주 휴식기에 돌입하게 되는 또 K리그인데요. 과연 2주 휴식기를 앞두고 일주일간 3경기나 치르면서 진행된 24라운드 과연 어떤 경기들이 진행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 역시 당연히 6경기가 모두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천 상무와 제주 SK의 경기. 김천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김천이 보여주면서 3대1 승리를 가져갔고요. 수원FC와 FC 안양의 경기. 수원FC의 두근두근 강등권 탈출기. 수원FC가 열심히 찍으면서 3연승 만들어내고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음 경기였던 광주와 전북의 경기. 23경기 연속 무패는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전북이 보여주면서 2대1 또 극장골에 힘입어 또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일요일부터 펼쳐졌던 경기들인데 강원과 울산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 강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강원이 보여주면서 2대2 무승부를 가져가게 됐고요. 대전과 서울의 경기, 기용이 아쉬웠던 대전, 할 수 있는 걸 다 한 서울이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였던 대구와 포항의 경기, 2291의 사투, 지금의 대구는 포항에게 그걸 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대팍 개장 이래 첫 승을 가져가면서 1대0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처음으로 볼 경기는 7월 26일 토요일 19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김천 상무와 제주 SK의 경기입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양 팀의 경기들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좀 통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김천이 3대1로 승리를 했었는데요. 김천은 박상혁, 김희석, 김강산의 득점으로 3대0으로 앞서 나갔고 이후에 제주가 공격을 이어가면서 김강산의 자책골까지도 이끌어냈습니다만 어쨌든 제주는 또 김천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렇게 3대1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사실 전반전은 양 팀의 확실한 기조 속의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는 중원에서의 단단함을 추구했고 김천은 측면을 열심히 공략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균형 속에 양 팀은 골대를 한 번씩 맞추면서 결국은 양팀 더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한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 사실 이때만 해도 이 경기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후반전 좀 다른 의미로 재미있었습니다. 김천이 몰아치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창민을 빼고 오재혁을 내온 제주 SK가 이동경이 자유로워지는 결과를 역으로 맞으면서 김천이 공격을 더 발전시키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결과 후반 첫 20분간 3골을 넣으면서 김천 상무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경기 결과는 큰 변화 없이 딱 1실점만 하고 김천이 3대1로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경을 자유롭게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 제가 이전에 21라운드 리뷰였나요? 그때 한번 김천 신병들 잘 적응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로 약간의 걱정을 했었는데 김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홈팀 김천 상무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김천 상무의 득점자는 박상혁, 김희석, 그리고 김강산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잘하는 걸 잘 해냈습니다. 김천은 퀄리티 있는 윙어 그리고 이선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죠. 왼쪽에 김승섭, 오른쪽에는 이동준이 오늘 경기 선발로 나왔고 후반전에는 박세진, 고재현 그리고 전병관까지 좋은 윙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김천 상무가 이런 측면을 활용하는 장점이 상당히 잘 보입니다. 이 김봉서 서민우 선수가 제대한 이후에 중원에서 이전만큼의 힘을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측면을 조금 더 열심히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김천 상무가 새로운 방식으로 잘 풀어내고 있고요. 이번 경기에도 잘 나왔는데요. 김천의 흐름을 보려면 이동경을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전반전에 보면 좀 아래로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후반전을 보면 굉장히 앞에서 많은 또 플레이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동경의 위치와 활약은 곧 김천 경기력의 지표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번 경기 흐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식과 어느 정도는 잘 맞아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김천 성무의 경기를 볼 때는 이동경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 있느냐 아니면 비교적 위에서 플레이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김천이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김천이 지금 좀 힘들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앞서 비슷한 결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신병들이 또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병관 선수는 애초부터 잘했고요. 박철우 선수는 지난 경기 아쉬웠지만 이번 경기 엄청난 활약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정택이나 김희석처럼 또 많은 출전 시간을 소유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은 남은 시즌에 또 기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후에도 나왔던 고재현, 박세진 이런 선수들도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김천 상무의 좋은 흐름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주 SK를 보겠습니다. 제주 SK의 득점자는 없었고 김강산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했습니다. 뭐 사실상 유인수 선수가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만 첫 번째 포인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전반적인 내용과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이창민 선수의 교체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창민 선수는 보다 또 오재혁 선수에 비교해서는 수비적인 성향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고 전반적으로 탄탄한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인데 이창민 선수가 빠지면서 오재혁 선수가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동경 선수에 대한 마크가 약간은 또 부실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실점에 이동경 선수가 미친 영향이 매우 컸고 이것은 이창민의 교체가 뭐 이후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부상일 수도 있겠고 체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교체 자체는 상당히 아쉬웠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의 모습은 많이 아쉽습니다. 전반전을 굉장히 잘 풀어놓고도 후반전 이르게 또 실점을 하면서 제주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금의 제주가 보여줘야 할 것은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조금 더 큰 간절함이라는 것을 또 선수들이 이해를 하고 팬들의 좀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티아고 선수는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점차 출전 시간을 좀 늘려주고 있고 전반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전에 또 김학범 감독이 기용했을 때 그 엄청난 기록을 보여줬던 티아고만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또 여러 방식으로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경기에서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합이 조금만 더 맞으면 남태희 선수나 다른 또 좋은 선수들과 함께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MVP 뭐 여러 번 말할 필요 없죠. 역시 이동경입니다. 후반전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김천 상무의 공격을 확실하게 이끌었던 이동경 선수는 전반전에도 괜찮은 모습이 있었고 후반전에는 더욱더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경 선수가 전역하는 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또 김천 상무에서 이동경 선수가 보여줄 모습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이후에 또 울산에 다시 돌아가서 보여줄 모습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 상무와 제주 SK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경기는 7월 26일 토요일 19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광주FC와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양 팀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기 전에 전반적인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북의 김진규 선수가 선취골 넣으면서 앞서갔던 전북 현대인데요. 이후에 광주의 하승훈이 후반전 엄청난 득점을 보이면서 동점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티아고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 엄청난 헤딩골을 만들어내면서 전북이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전반전을 보자면 결국 중요한 건 한 번의 기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피지컬적으로도 양 팀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결국 전반전을 갈랐던 건 전북에게 주어졌던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이게 진슈 선수가 걷어내려고 했던 공이 또 김진규 선수 쪽으로 전북 쪽으로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또 광주는 수비를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 결국은 실점을 하게 됐고 그것을 잡아냈던 전북이 1등을 앞서 나간 채 종료가 됐는데요. 후반전 주어진 기회는 잡아냈을 때만 행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또 전북이 보여줬습니다.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끝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몰아쳤던 광주였는데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잡아냈던 건 결국 전북이었고요. 광주도 기회가 많았지만 결국은 동점골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결국 역전을 허용해야만 했습니다. 경기 평가를 해보자면 루즈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분명 꽤나 인상적인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심판이 이렇게 보면 정말 선수들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선수들끼리 괜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어야 될 건 좀 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 팀을 볼 텐데요. 일단 홈팀 광주FC부터 보겠습니다. 득점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승훈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싸니는 크로스바가 밉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득점 기회에서 크로스 강타만 또 수차례가 있었고 오늘 아싸니는 광주 월드컵이 굉장히 미웠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싸니 선수는 뭐 이번 여름 굉장한 이적설에 휩싸이면서 본인이 흔들릴 만도 하지만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것이 경기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정효 감독은 아사니 선수에게 그래도 좀 고마운 마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기는 또 크로스바를 많이 맞췄지만 다음 경기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물음표 하승훈 선수님 점점점 이거 아는 분들은 다 아는 그 재밌는
또 하나의 밈인데 축구장에서 가장 맛돌이인 득점 패턴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하승우 선수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엄청난 슈팅. 이거는 뭐 야신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는 그런 슈팅이었는데 하승우 선수도 남은 시즌에 조금 더 빛날 수 있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넣을 수 있을 때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분명 몰아쳤고 더 득점할 기회가 있었던 광주FC인데 결국 끝끝내 그 기회들을 잡아내지 못했고 그것은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광주에 대해서 제가 이번 리뷰 영상에서 그렇게 크게 비판한 게 없는데요. 이거 하나만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지금 보면 결국은 득점할 수 있을 때 득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를 잃거나 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들어올 뭐 프리드런슨 선수가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있는 선수들이 해줘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득점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광주는 계속해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고도 득점을 하지 못해서 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감독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시즌 동안 광주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꼭 생각을 하고 또 선수들이 좀 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전북 현대 보겠습니다. 전북의 득점자는 김진규와 티아고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행운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아내는 것은 언제나 준비된 자였고 전북은 올해 언제나 그랬듯 끝까지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진규 선수가 기록했던 득점도 그렇고 티아고 선수가 득점했던 것도 그렇고 이것이 아예 행운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물론 티아고의 득점은 상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기회가 조금씩 찾아왔을 때 잡아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전북은 그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잘 가지고 있다는 걸 이번 경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전북의 또 다른 힘은 콤파뉴 다음에 나오는 게 티아고라는 점이죠. 이번 경기 굉장히 타이트한 마크 속에 콤파뉴 선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또 이번 경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심판이 좀 굉장히 소프트콜을 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콤파니 선수가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교체로 나온 티아고 선수는 티아고답게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티아고는 늘 또 많이 뛰고 또 좋은 신체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력을 보여주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콤파니 다음에 나온 티아고가 또 광주의 센터백들을 다시 한번 힘들게 하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전북의 약간의 우려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름의 체력 문제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후반전은 힘들고 날씨도 덥기 때문에 더 힘들겠지만 전북은 조금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주전조 특히 베테랑들이 많은 수비진의 체력 관리가 필수적으로 보이는 현재 상황인데요. 현재 백포를 보면 김태현, 김영빈, 홍정호, 김태환 거의 다 80년대 후반 내지는 90년대 초반생이고 김태현 선수가 가장 어린 그런 라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만 관리가 된다면 경기가 뭐 이어지더라도 시즌 끝나고까지 승점 차를 굉장히 많이 벌리면서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전북은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MVP 여러 선수를 뽑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송범근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그 하승우 선수에게 실점했던 점을 제외하면 송범근 선수는 이번 경기 정말 엄청난 선방들을 많이 보여주었고 사실 송범근이 없다면 광주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송범근 선수는 전북에 돌아와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다가올 월드컵이나 이런 큰 대회에서 본인의 또 입지를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와 전북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7월 27일 일요일 19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벌어진 강원FC와 울산 HD의 경기입니다. 자,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역시나 뭐 늘 그랬듯 간단하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기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득점 기록 보면 아실 수 있다시피 울산 HD의 말콩 선수가 선취골 넣었지만 이후에 후반전 김대원 선수가 동점골 넣었고요. 후반 막판에 말콩이 골 넣었는데 그걸 또 홍철 선수가 프리킥으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2 경기는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양팀 모두 하나씩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방으로 전개하는 데에서 좀 강원은 어려움을 겪었고 반면에 울산은 말콩 득점을 제외하면 마무리가 좀 아쉬웠고 사실 전반전이 1대0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0대0으로 끝났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그런 또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목소리 잠깐 커졌는데 제가 노트북을 떨굴 뻔해가지고요. 어쨌든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전반전은 뭐 그렇게 더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후반전을 보면 강원의 막판 집중력이 정말 강하다는 걸 강원이 보여줬는데요. 사실 후반전만 보면 2대1로 강원이 승리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사실 완전히 좀 지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점골 이후에 결국 또 말컹에게 또 사실 전술로는 뚫어내기 어려운 그 말컹에게 실점을 하면서 강원이 이렇게 2대1로 패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술 그 이상의 집중력 최근 강원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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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했습니다. 거의 후반 득점의 5분의 1이었나요? 어쨌든 그 정도가 지금 추가 시간에 나오고 있는 강원인데 이번 경기 역시 후반 추가 시간 홍철 선수의 극장 같은 또 그림 같은 골로 강원이 무승부를 가져오게 됐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술적으로 정신적으로 강원이 완전히 지배한 경기였습니다. 사실 강원의 순위 바꾸기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하긴 실패했습니다만 충분히 강원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으로의 강원의 모습이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경기였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겠죠. 먼저 홈팀 강원입니다. 득점자는 김대원 그리고 홍철이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상대 균열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중앙에 숫자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울산의 후방 공간은 굉장히 취약한 편인데요. 김대원을 향했던 모재현의 턴 동작 이후의 패스, 그것을 완벽하게 뚫어냈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보면 울산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균열들을 강원 FC는 전반전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반전에는 완벽하게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왼쪽 풀백으로 홍철을 투입하고 기존의 왼쪽 풀백이었던 송준석을 우측으로 이동, 그리고 활동량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 이유연 선수를 중원으로 옮겨내면서 상당한 또 파워업을 잘 따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중심이 됐던 건 두 번째 포인트인 박호영 선수의 투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피지컬이 강한 말컹을 상대로 신민아 선수가 다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박호영 선수를 투입하면서 확실하게 좀 대응을 했습니다. 말컹 선수에 대한 맨마킹은 정말 확실하게 했고 딱 한 번 놓쳤던 게 실점으로 이어졌던 거고요. 사실 그 장면을 제외하면 박호영 선수가 말컹 선수를 굉장히 잘 막아줬었는데 뭐 말컹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와서 뛴다고 해도 굉장히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전술이 좀 벗어난 선수입니다. 정말 규격 외의 선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박호영 선수에게 그 실점이 나왔다고 박호영 선수가 좀 늦게 마크를 했다고 아쉬워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이렇게 잘 균형을 파악하면서 앞서 나가는 듯 했지만 결국 또 2대1 역전을 당했었는데 할 수 있어 강원이라는 또 팬들의 응원이 상당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강원에 끝날 때까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 역시 강원의 후반 집중력이 빛을 발했는데요. 상당히 또 좋은 프리킥 골이 나오면서 홍철 선수 득점하는 걸 또 오랜만에 보는데 강원 FC가 정말 여러모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좀 따냈습니다. 이건 따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좋은 경기력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할 말이 많은 듯 적은 팀이죠. 지금 울산 HD입니다. 울산 HD는 득점자는 역시 말컹 선수였습니다. 멀티골을 기록했고요. 첫 번째 포인트, 선수단 집중력도 사실 많이 낮습니다. 전술적인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가 좀 많죠. 지금 여러 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울산 전술 문제 많습니다. 백스리를 해도 그게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많은데 사실 근데 선수들 집중력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경기가 안 풀린다고 매번 감독 탓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선수도 좀 문제가 많고 특히 기본적인 패스 미스하는 거, 특히 김영권 선수 그 횡패스 미스 김영권 선수 그 하나로 뭐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좀 대표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득점 기회가 있을 때 거기에서 마무리도 계속해서 빗나가는 걸 보면 선수들도 집중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선수단도 지금의 성적에 대해서 감독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본인들도 좀 잘해야 된다. 결국 뛰는 건 또 선수들이잖아요. 이 경기 해설을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울산이 기회 창출은 가장 많은데요. 득점은 그에 비해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울산 선수들이 득점을 굉장히 못하고 있다. 전술적인 능력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선수들의 능력도 그만큼이나 나쁘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연봉도 많이 받고 네임밸류 높은 선수들인데 이렇게 플레이하면 사실 울산은 답이 없다고 봐야겠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드릴 또 전술 문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백스리 공격적이지도 않은데 공간은 계속 비어가고요. 수비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이게 백스리 왜 쓰는지 좀 이해 안 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말컹 딸깍 메타 잘 하는데 분명 전술적으로 완벽히 졌는데도 득점을 하니까 잘 하는데 이 정도면 울산에 대한 기대는 강등까지는 안 되겠다라는 정도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은 작년 전북보다도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못하고 축구를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못하고 지금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팀인가 싶은 정도로 못하고 여러모로 못합니다. 울산 선수가 이걸 안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진짜 못하고요. 선수단도 못하고 감독도 못하고 코치도 못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뭔가 싶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막 삼류 하는데 사실 팬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팀이 이렇게 또 꼬라박고 있는데 조금은 정신 차리고 축구해야 되는 울산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승강 플레이오프 가서 또 12월까지 축구 하셔야겠죠. 그 추울 때. 어쨌든 뭐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울산은 10위인 여러 팀들과의 어떤 승점 차이를 좀 더 신경 써야 될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MVP 울산은 축구를 못하지만 말컹은 축구를 잘합니다. 멀티골을 넣었고 개인적으로는 박호영 선수에게 MVP를 줄 수도 있겠고 김대원 선수에게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멀티골 활약은 그냥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말컹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고 MVP를 충분히 받을 만한 활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울산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송범금 키퍼, 백포에는 박철우, 박호영, 이지솔, 박수일, 위에는 이동경, 링가드, 김진규, 윌리안, 투톱에는 티아고 그리고 이호재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현재 K리그1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1위는 전북 현대입니다. 워낙 큰 또 승점 차 그리고 득실 차로 리그를 재패를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우승의 9분응선까지는 좀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위 김천이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구단들 보면 우승권을 위협할 수 있는 팀이 보이지 않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라리 이 강등 플레이오프, 이 승강 플레이오프에 누가 가는지가 좀 더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2위 김천, 3위 대전, 4위 서울, 5위 포항, 6위 광주, 7위 울산, 8위 강원, 9위 제주, 10위 안양, 11위 수원FC, 그리고 12위에는 대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참 이번 일주일간 치러진 또 3경기들이 많은 것들을 더 확실하게 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K리그1 24라운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22라운드, 23라운드, 24라운드 굉장히 타이트한 간격으로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경기를 보시는, 직접 가서 보시는 팬들도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도 좀 고생을 하셨을 거고 선수나 감독들이나 뭐 여러 또 구단 직원이나 이런 분들도 고생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2주 휴식기가 좀 주어집니다. 혹서기이기 때문에 휴식기가 2주간 주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지금 축구 팬분들도 건강 잘 조심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K리그 25라운드를 볼 수 있도록 함께 좀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구단 직원, 선수, 감독, 뭐 코치 다쳐도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건강을 잘 관리하고 그 경기들이 좀 없는 기간 동안에 저도 여러 가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